1997년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왔고 그 뉴스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대 그룹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을 정도로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평범한 국민들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됐거든요. 외환보유고는 불과 40억 달러 수준이었고 당시 대외 채무는 1,500억 달러를 넘었으며 단기 외채도 1,000억 달러 안팎에 달했으니 그야말로 국가 파산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며 부동산을 내놓을 때 오히려 사들이고 남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조금씩 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특별한 정보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더 많은 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하나 미리 갖춰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집값이 비싸고 금리 부담이 여전하고 물가가 올라 살림이 팍팍하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산가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 갈림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3번의 거대한 경제적 폭풍을 겪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1997년 외환위기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이미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무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반토막에 가까운 급락을 겪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까지 치솟았고 단 몇 달 만에 나라 밖으로 4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차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 이상 무너지는 광경을 전 세계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3번의 위기가 모두 터지기 바로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내 회사가 무너지겠어?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설마 이 나라가 진짜 파산하겠어? 였거든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수는 있었지만 잡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준비를 가능하게 만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그들은 꾸준히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말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녹는다, 이런 말들이 많죠. 평상시에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즐겨가는 마트가 내일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공지가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트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헐값에 팔리기 시작하겠죠. 그 헐값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아무리 펀드가 있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 순간에는 즉시 쓸 수가 없거든요.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팔더라도 이미 가격이 폭락한 상태이니까요. 이게 바로 경제위기 때 현금이 갖는 진짜 힘이에요. 1997년 IMF 위기 때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상당폭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현금을 확보해두고 있던 사람들은
훗날 크게 오른 자산들을 그 시기에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특별히 용감해서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습관, 그게 핵심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 욕심이 생겨서 현금까지 전부 투자에 넣어버리면 위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욕심이 클 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눈앞에 수익이 보일 때도 현금을 지키는 절제, 그것이 첫 번째 습관의 진짜 어려움이자 가치예요. 두 번째 습관, 그들은 절대 한 번에 몰아서 사지 않았습니다. 분할 매수, 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 사는 것입니다. 오늘 1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다른 시점에 사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시장에서 수박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늘 가격이 10,000원인데 다음 주에 더 싸질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 사고 다음 주에 또 하나 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사면 어떤 주가 비쌌든 싸든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투자 세계에서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닥을 정확히 맞춰서 한 번에 왕창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그걸 정확히 맞히지는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을 때 그 바닥을 정확히 잡아서 산 사람은 사실상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공포스러운 시기에 매달 적은 금액씩 꾸준히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코스피가 2년 뒤 2000선을 회복했을 때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여러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 일정 금액을 겁이 나도 꾸준히 넣는 것이거든요. 두려울 때도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시장이 폭락할 때 돈을 넣는 행동은 직관에 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위기 앞에서 고정비를 칼처럼 잘라냈습니다. 고정비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매달 반드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각종 구독 서비스, 통신비, 차 유지비, 습관적인 외식비, 꼭 필요하지 않는데 유지하고 있고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커피 한 잔 5,000원이 뭐 대수겠냐, 한 달에 만 몇천 원짜리 구독 서비스 하나가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작은 고정비들이 합쳐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입은 줄거나 불안정해지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거든요. 마치 물이 점점 줄어드는 수조에서 구멍을 막지도 않고 물이 계속 새어나가게 두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티도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조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안 보는 OTT 구독, 거의 안 가는 헬스장, 필요 이상의 보험, 습관적인 배달 음식 등으로 합쳐서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서 절반만 줄여도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위기 때 저가 자산을 살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이미 고정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두고 있던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가난해서 하는 절약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세일 행사가 열렸을 때 쓸 수 있는 총알을 미리 준비해두는 전략적 행위예요. 그것이 세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습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막상 오늘 당장 실천하기는 뭔가 귀찮거나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누구나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장 눈앞의 불편함은 피하고 싶고 변화는 내일로 미루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경제 위기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 천천히 다가오다가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 갑자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거든요.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 보일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준비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못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출발선에 서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이프가 막히거나 끊어지면 집 전체에 물이 끊깁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2개, 3개 있다면 하나가 막혀도 다른 파이프로 물은 계속 들어오겠죠. 수입도 정확히 이와 같아요.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은 수입 파이프가 딱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1997년 IMF 위기 때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겪은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업 하나에만 의존하다가 그게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거든요. 이미 그 시점에는 자산 가격이 내려앉아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불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수입의 파이프가 여러 개였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었거나 작은 임대 수입이 있었거나 본업 외에 부수적인 수입 경로를 만들어둔 사람들이었어요. 본업이 흔들려도 다른 파이프들이 조금씩 버텨줬기 때문에 그 위기의 시간을 버티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러 개의 파이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아무리 가늘어도 하나를 더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배당이 나오는 주식에 소액을 넣어두는 것도 좋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 부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파이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지거든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가느다란 파이프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2번째 생명선이 됩니다. 이것이 4번째 습관이었어요. 5번째 습관, 위기가 왔을 때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뜬금없게 들릴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 위기 때 무슨 공부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5번째 습관이 나머지 4가지 습관을 가능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환율이 뭔지, 금리가 뭔지, 외환 보유고가 뭔지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게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산을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공부는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판단으로 바꿔줍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들을 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해온 사람은 이건 어떤 종류의 위기고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어떻게 흘러갔으며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이 차이는 위기 앞에서 얼어붙느냐, 움직이느냐의 엄청난 차이로 이어집니다. 위기는 경제를 배우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예요. 뉴스가 온통 경제 이야기로 가득 차고 온 국민이 같은 현상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즉각 현실로 연결됩니다. 책 속 이론이 눈앞의 뉴스와 딱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경제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내 삶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그냥 공포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이게 왜 일어나는지 구조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음 위기 때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5번째 습관의 첫 번째 실천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5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다 알면서도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아무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팔고 나갈 때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동반하거든요. 가족도 걱정하고 친구도 말리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붕괴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돈을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 습관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미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해온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1998년 코스피가 바닥을 치던 때, 2009년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이던 때, 2020년 3월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하던 때, 그 순간에 움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원래 하던 대로 했다. 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위기에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의 5가지 공통 습관은 이랬습니다. 첫째, 평상시부터 꾸준히 현금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올인하지 않고 나눠서 분할 매수를 실천했어요. 셋째,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 위기 때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넷째, 수입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한 곳이 막혀도 버틸 수 있게 준비했어요. 다섯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5가지 습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모아라, 나누어서 투자해라, 지출을 줄여라, 수입을 다양하게 해라, 공부해라. 다 아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습관들의 본질이에요. 경제위기 이후 자산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돌아보며 나도 그때 다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반대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지식과 실천 사이의 그 작은 간격, 그것이 위기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습관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고정비를 줄이면 현금 비축이 쉬워지고 현금이 쌓이면 분할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수입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이면 위기 때도 버틸 수 있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5가지는 사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습관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고 나서 소화기를 사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진 다음에 우산을 챙기면 이미 늦는 것처럼요. 이 습관들은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평온한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왔습니다. 1997년 이후에도, 2008년 이후에도, 2020년 이후에도 경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과실은 공포 속에서 멈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번 달 고정 지출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쓸모없이 빠져나가는 돈 하나만 찾아내서 줄이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부터 위기 대비 습관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대단한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위기는 또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의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재앙이 될지 기회가 될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공감됐던 습관이 어떤 것인지,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경제 위기 속에서 몸으로 겪으신 생생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됩니다.